호주에서의 법률, 취업, 재무, 그리고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이민자의 현실. 호주 이민자 여자 셋, 그녀들의 이야기, She Evolution, She Evolution.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볼루션의 호주 수주입니다. 2026년 새해를 맞아 시볼루션에서는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의 영역을 넓혀가고 계신 분들을 한 분 한 분 만나보는 인터뷰 시리즈를 기획했습니다. 2026년 새해 첫 게스트는 호주 워홀계의 갓생으로 잘 알려진 낭만 코카님이십니다. 낭만 코카님은 한국과 호주 모두에서 워킹 홀리데이를 꿈꾸는 2030 분들께 희망이자 현실적인 기준이 되어지고 계신 분이신데요. 오늘 친디님과 낭만 코카님이 함께한 인터뷰를 통해 호주 워홀을 넘어 커리어, 삶 등 다양한 확장을 어떻게 만들어 왔는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인터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친니입니다. 오늘 모신 분은요. 워킹 홀리데이 4년차 긍정 워홀러닝 코카님 오셨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22년부터 호주 워홀 중인 4년차 워홀러 낭만 코카입니다. 지금까지 그레인 현장에서 일도 하시고 또 그 전에 정말 다양한 일을 많이 하셨잖아요. 호주에 오셨을 때 상상했던 그 워홀 라이프랑 진짜로 겪어본 워홀 라이프는 어떤가요? 호주에 오기 전에는 이제 미디어에서 보이는 호주? 자연 아름답고 여유롭고 나도 가면 막 바닷가에 맨날 누워있을 것 같고 그런 것만 상상했었거든요. 오니까 정말 현실이 삼시세끼 음식부터 뭐 자주 해야 되는 빨래 그리고 어떤 큰 일이 생겼어도 도와줄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정말 맨 땅에 부딪히는 느낌. 맞아요. 처음이 제일 힘들었어요. 진짜 뭔가 다시 아이가 된 것 같다? 버스 타는 법도 모르고 어디를 가야 마트가 있는지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도 모르다 보니까 되게 새로운 세상을 마주한 것 같았습니다. 좋은 의미로도 나쁜 의미로도요. 그러면은 워킹 홀리데이 4년차로서 커리어 이야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일 구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뭐가 있었을까요? 호주 고용 형태가 풀타임, 파트타임, 캐주얼이 있는데 큰 기업에서는 캐주얼로 일하게 되거든요. 캐주얼이라는 게 한국인의 상상보다 훨씬 더 가혹해요. 일이 없는 순간 바로 잘려요. 오늘 출근을 했어도 내일부터 일이 없을 수도 있어서 미리 염두에 두시면서 워홀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으로 일이 없어서 갑자기 뭐 내일부터 나오지 마 했을 때 되게 충격이 컸거든요. 허망하고. 저희는 그 일자리를 맞춰서 집도 찾아놓고 이제 계획도 세워놓고 하는데 캐주얼이 시급은 25% 정도 더 받지만 정말 어느 순간에든 가차없이 잘린다는 점을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살 곳도 미리 준비해놓고 했는데 통보를 받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네, 되게 흔해요. 좀 듣기만 해도 멘붕 오는데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잠깐 나눠주실 수 있으세요? 처음 호주에 왔을 때 가져온 돈도 100만 원 정도였고 그리고 영어를 정말 못했어요. 오픽 보면 딱 중간에서 중간 아래 정도 나오는 수준? 그래서 영어를 못해서 사실 오지잡, 그러니까 호주 사람들과 일하는 것 자체를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전 미련도 없이 바로 한인잡에서 일해서 한인잡 캐셔로도 못하고 주방에서 일을 시작했고 그렇게 호스피탈리티 6개월 정도를 마치고 농장으로 넘어가서 블루베리 농장을 다녔고 다시 브리즈번으로 돌아와서 웨어하우스를 다녔어요. 그레인을 그 사이에 했고요. 그래서 그레인은 22년도부터 매년 가서 4번 정도 했고 웨어하우스는 그레인 끝나면 항상 도시로 돌아왔을 때 다시 선택했던 잡이 호스피탈리티가 아니라 웨어하우스였어요. 그래서 웨어하우스에서도 종종 일을 했어요. 제가 그 쓰레기장은 언제 하게 됐냐면 맨 처음 이제 정말 생각 없이 지역 이동을 멜버른으로 한 적이 있어요. 아무 대책도 없이 겨울에 멜버른을 갔다가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 웨어하우스를 전전하며 계속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티스 없이 잘리다가 너무 구직에 지쳐서 그 쓰레기장을 가면 하루에 10시간씩 주 5일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갔습니다. 가서 한 달을 꽉 채워서 일했어요. 제가 그래도 웨어하우스라던가 주방까지는 상상할 수 있는 직업군이거든요. 그런데 분리수거는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진짜 힘들었던 게 그게 마스크를 나눠주거든요. 근데 마스크가 일반 마스크예요. 네. 일반 마스크를 껴도 콧물이 그 악취에
중독이 됐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냥 계속 나와요. 안 멈추고. 그게 진짜 힘들었어요. 진짜 상상할 수 없는 힘든 일이었지만 저는 그만큼 페이가 되지 않았을까. 근데 또 그렇진 않아요. 제가 그게 23년도 일인데요. 당시로 한 34불 정도 받은 것 같아요. 다른 일보다는 조금 더 줄기는 했지만 납득이 되진 않는 일이었어요. 많은 걸 배운 게 일단 저에 대한 믿음도 배웠고요. 그때 일하셨던 분들이 다 어머님들이셨거든요. 짠하다. 네, 진짜 많이 느꼈어요. 반성도 많이 하고. 이번에는 가장 기억에 남는 일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항구에서 일했을 때예요. 저는 그레인을 4번을 했어요. 4번을 했는데 그중에 2년 차는 그레인 항구에 지원했는데 그게 뽑혀서 거기서 일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루는 그 배에 이제 어느 나라로 간다라고 보통 적혀 있는데 어느 나라는 제주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고 반갑다. 네, 반가워가지고 출근길에 그 사진을 찍어서 친구들 단톡방에 보내니까 친구들이 그 배 타고 같이 오라고. 그래서 마음만은 저도 그러고 싶어요. 순간순간에 또 이렇게 한국을 만나는 일이 있네요. 신기하다. 그리고 그 항구가 야간 12시간도 했어야 됐어요, 돌아가면서. 야간 일을 할 때면 항상 퇴근하기 전에 바다 일출을 봤어요. 그게 진짜 너무너무 예뻐서 아직 잊혀지지가 않아요. 호주가 정말 바다와 하늘이 만나는 그 지점이 너무 예쁘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또 해보셨고 어느 순간부터 경력이라고 느끼셨던가요? 제가 경력이라고 느낀 건 같은 분야에서 2번째 일을 했을 때가 주로 경력이라고 느꼈어요. 그게 웨어하우스도 그랬고 그레인도 그랬어요. 2번째 구직할 때 훨씬 더 수월해서 전에 일을 경력으로 호주에서 인정받는다 라고 느꼈고요. 특히 이번에 일하던 직장에서는 제가 캐주얼로 일했는데도 비시즌에 면접으로 사실 전 뽑혀서 일찍 들어간 케이스예요. 그래서 9개월 동안 일을 했는데 제가 그 전에 3번 정도 일했던 걸 경력으로 인정을 해주셨고 캐주얼인데 매주 로스터 근무 스케줄표를 받을 때 다른 풀타임 분들이랑 거의 똑같이 시간을 항상 넣어줬어요. 교육을 보낼 때도 명단에 들어가 있어서 회사에서 자격증 수업을 돈 내고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급을 받으면서 그 자격증까지 따오는 거였는데 그걸 다 보내줘서 경력으로 느꼈습니다. 이 워홀러들도 저뿐만 아니라 그게 뭐 웨어하우스든 어느 호스피탈리티 직군이든 한 번 이상 하시면 그게 경력이 되고 분명히 인정을 받아서 비자와 상관없이 다음 회사에서 비자보다 그 능력과 실력을 인정해서 대우를 해주실 거라고 믿어요. 진짜 중요한 말씀하신 게 호주는 저도 경력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들으시는 분들이 어떤 일을 해보시든 첫 번째 힘듦을 이겨내고 그걸 경력으로 만들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됐을 것 같아요. 워홀러가 이력서에 쓸 수 있는 경험을 만들려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방금 그 경력 말씀해 주셔서 이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워홀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특히 더. 워홀을 오시기 전에 내가 호주에 가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를 꼭 생각해 보시고 그 일을 어떻게든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저는 4년 전에 한국에서 호주 워홀을 굉장히 급하게 준비해서 왔어요. 근데 제 꿈은 호주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저는 돈도 없고 시간도 없어서 아시는 분이 카페를 근데 대신 하셨어요. 그래서 사장님이셔서 부탁을 드려서 제가 무급으로 일을 할 테니 저 커피 좀 가르쳐 주셔라. 거기서 우유 스티밍 하는 걸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실제로 호주에 와서 구직할 때도 도움이 됐어요.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시다면 그걸 꼭 하시면 좋겠어요. 특히 요즘은 웨어하우스 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많으신데 저는 웨어하우스 하시고 싶으시면 쿠팡 1일 단기직이라도 꼭 다녀오셔라라고 말씀드리거든요. 한국에서도 미리 좀 준비를 하고 올 수가 있는 거네요. 워홀 딱 오면은 막 이력서 100장씩 뿌리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그런 한 줄이 나의 열쇠가 되는 거네요. 그리고 혹시 저처럼 그레인 밖에서 일하시는 게 잘 맞는 분들, 그레인에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는 화이트 카드는 필수는 아니지만 많은 회사들에서 원하는 건 맞고요. 그 외에도 워킹 앳 하이트, 높은 곳에서 일하는 것, 컨파인드 스페이스, 밀폐된 공간에서 일하는 것, 가스 테스팅, 그 밀폐된 공간에서 일할 때 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것, 이 정도는 하루면 따요, 사실. 화이트 카드 하루, 워킹 앳 하이트, 컨파인드 스페이스, 가스 테스팅 하루 해서 이틀이면 따니까요.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레인에서는 가산점이 되고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신다면 입문 필수 자격증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는 취업 정보에 대해서 조금 나눠볼게요. 호주에서 일 구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영어가 우선 1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영어를 가끔 엄청 잘하는데 자신감이 부족해서 지원을 못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일을 찾지 않으면 절대 일이 알아서 나에게 걸어오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영어만큼 태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말하는 여기서 태도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구직을 될 때까지 계속하는 용기를 뜻해요. 저처럼 영어가 부족할 때도 저도 어딘가는 붙었잖아요. 진짜 한 번만 붙으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지원하고 최대한 많이 찾아가고 그리고 한 번 연락이 닿았다면 채용하시는 분과 연락을 끝까지 하면 결국 기회가 온다는 걸 믿으시면 좋겠어요. 이제 구직 안 돼요 하면 제가 몇 군데 지원하셨어요? 여쭤봐요. 그럼 한 10군데 하셨대요. 그러면 안 돼요. 지원은 300군데 내야 돼요. 종종 들어요. 문 두드리고 안 되네? 포기하지 마시고 100번, 200번 끝까지 해보세요. 영어 말씀하셨는데 언제 영어 실력이 가장 많이 늘었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전 확실히 의사소통해야 하는 일을 할 때 많이 늘었어요. 처음으로 이제 그레인에 갔을 때 거기는 다 호주 매니저들과 각국 나라에서 온 워홀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어쨌든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10개씩 유튜브 라이브 아카데미 토들러라는 채널이 있거든요. 토들러를 들으셔야 돼요. 영상을 10개씩 하루에 10번씩 복습했고 입에서 나올 때까지 소리내서 억양을 살려서 읽고 또 읽었어요. 출근하기 전에 매일 한 문장씩 마음에 품고 갔어요. 이 문장은 오늘 꼭 쓰리라. 그러다 보니까 그 표현이 진짜 제 것이 되기도 했고 그래서 그때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역시 모든 것은 태도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워홀 오시기 전에 제일 많이 듣는 조언이 영어 공부하세요일 거예요. 이게 현실을 막닥뜨려 알기 때문에 절대 안 하시거든요. 저는 돈이 많다면 여기 와서 어학원을 가시지 마시고요. 서울에 있는 스피킹 학원을 다니세요. 강제로 내가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빡센 학원을 다니시는 걸 제일 추천드리고요. 경제적으로 혹은 시간적 여유가 안 되신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라이브 아카데미 토들러 영상을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한국이 스파르타야. 돈값을 뽑아주시려고 뼈를 갈아 넣으시기 때문에 막상 한국에 계실 때는 모르시나 봐요. 다들 멀리 가시더라고요. 이게 멀리 가야 한다고 영어가 느는 게 아니거든요. 또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여서 하지만 이제 오늘 다들 아셨죠? 한국에서 하세요. 커카님이 정말 잘하고 계신 그 재무관리, 돈 이야기를 해볼게요. 워홀로 많이 벌 때는 얼마 정도 버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우선 오퍼레이터, 운전을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더 멋있겠지만 전 일반 노동자고요. 노동자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평일 기준으로는 43불, 공휴일에는 43불이면 96불 벌어봤고요. 이 시급보다 사실 일하는 절대 시간이 훨씬 중요해요. 만약에 시급이 아무리 높아도 일주일에 하루 이틀 불러주면 의미가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너무 높은 시급을 쫓기보다 당장 하실 수 있는 일을 시작하시면서 거기서 경력을 만들고 그리고 일을 하시면서 이직 준비를 하셔서 좀 이직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면에 일이 없거나 수입이 없으실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전 사실 이 질문을 보고 바로 적은 답변이 제가 일을 쉬어본 적이 없어서 거울을 이제 4년째 하고 있는데요. 가족들이랑 매년 1년에 한 번씩은 시간을 보내러 여행을 갔었고요. 그 시간 빼고는 일을 쉬어본 적이 사실 없어요. 지역을 이동을 자주 했기 때문에 지역 이동하면서 그 사이사이에 1, 2주 정도 쉬었기 때문에 그때는 수입이 없었어요. 수입이 갑자기 없어질 시기를 대비해서 더 세이빙을 열심히 했고 그럴 시기에는 임시 숙소에서 지내다 보니까 평소보다 숙소비가 더 많이 나와서 정말 모든 끼니를 다 만들어 먹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일을 쉬어본 적이 없다니. 근데 또 그만큼 열심히 일하셨고 지금의 발리에서 휴가가 더 달콤하다고 생각합니다. 워홀러가 꼭 챙겨야 할 재무 포인트가 있다면 3가지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절약, 저축, 경제 공부 이렇게 키워드를 뽑았고요. 절약이 제일 중요해요. 저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습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절약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 그냥 돈을 아끼고 신중히 쓰는 마음가짐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처음에 호주 오면 절약 잘하세요. 왜냐면 물가가 너무 비싸서 깜짝 놀라시거든요. 근데 이게 한 달을 못 가요. 한 달만 지나면 1불이 1,000원이 아니라 100원 같아 보여요. 그래서 돈을 팍팍 쓰시거든요. 절대 그러면 안 되고 추천드리는 방법은 방값을 제외한 월 생활비를 정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포인트는 저축인데요.
반은 세이빙 통장에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 월 생활비와 반값을 뺀 모든 돈은 세이빙 통장에 넣는 걸 제일 추천드려요. 그러면 50%가 넘어갈 거거든요. 이 저축과 절약을 왜 강조드리냐면 가장 걱정하시는 것들이 이제 한국 돌아가서 어떡하지? 혹은 호주에서 더 지내고 싶은데 어떡하지? 그 걱정과 고민이에요. 사실 돈을 많이 모으면 조금 어느 정도 해결이 돼요. 호주에서 더 지내고 싶으시다면 학교를 다니셔야 되는데 그 학비가 문제일 거고요. 한국에 돌아가신다면 새로운 공부를 하시거나 일자리를 찾으실 때 그 공부를 시작할 수 있는 것도 돈이고요. 일자리 찾을 수 있을 때까지 버티게 해주는 것도 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걱정을 날려버릴 수 있는 절약과 저축 정말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은 이제 경제 공부, 재테크 투자 공부인데요. 5월은 저희가 20대 때 대부분 오게 되잖아요. 이 20대의 경제 공부가 전 인생을 바꾸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호주에 5월 오기 전까지 이렇게 큰 돈을 벌 일이 흔하지는 않아요. 한국에서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하면 사회 초년생이기 때문에 돈을 벌었을 때 절약, 저축, 그리고 경제 공부까지 하면 인생을 완전 바꿀 수 있는 치트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호주 5월에 오면 장점이요. 시간을 진짜 저희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어요.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기 때문에 원하는 방법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혼자 보내는 혹은 나만의 시간을 쉽게 가질 수 있는 워홀이라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경제 공부를 쉬는 날 하시면 좋겠네요. 절약, 저축, 경제 공부는 저희가 살면서 꼭 배워야 하는 생활 습관이자 필수 공부 같아요. 제가 알기로 커카님께서 경제 공부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제가 챌린지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돈을 모아야 할지, 어떻게 경제 공부를 시작해야 할지 고민이 되시는데 하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워홀러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을 위해서 코던프, 코카랑 돈 모으기 프로젝트라는 4주 챌린지를 하고 있어요. 돈 어떻게 모아야 될지 그 시작이 어려우시다면 코던프 지금 6기가 진행 중이고요. 7기도 2월에 모집하니 많이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엄청 저렴해요. 책 한 권 가격이거든요. 많이 보시면 좋겠어요. 듣고 계신 사원님들, 이 코돈프 4주 챌린지예요. 코카님이랑 같이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열심히 아끼시고 모으셨고 또 아파트도 사시고 주식 투자도 하고 계시잖아요. 이 모든 걸 20대 중반에 하셨잖아요. 코돈프를 통해서 꼭 한번 코카님이 공부하셨는지 그 습관 같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워킹 홀리데이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 한마디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지금 하시는 그 걱정이 안 일어날 확률이 훨씬 커요.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은 걱정에 워홀을 못 오시거든요. 근데 워홀은 생각보다 와보면 별거 아니고 왔다가 가도 큰일이 안 벌어져요. 그리고 이제 워홀이라는 기회조차 시간이 지나면 안 돌아와요. 가고 싶어도 못 와요. 고민 중이시라면 지금 바로 비자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워홀은 단순히 돈 벌러 오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직접 부딪혀보는 시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워홀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됐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오늘 함께 해주신 낭만커카님 진짜 현실적인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오늘은 호주 워홀계의 갓생으로 잘 알려진 낭만 쿼카님 그리고 친니님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워킹홀리데이에서 시작해 커리어와 재테크, 삶을 어떻게 확장해왔는지 쿼카님만의 선택과 과정이 조금은 현실적인 힌트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야기 중 특히 기억에 남는 포인트가 있다면 각자에게 맞는 방식으로 적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호주 이민 생활, 정말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경험과 팁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시볼루션의 호주수즈 친니 구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She Evolution, Shevolution.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